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산성 축조 시기가 이제까지 통일 신라때로 알려졌으나 백제 사비기로 앞당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발굴됐습니다. 전국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새겨진 목간을 수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목간에는 서기 576년으로 추정되는 병신년 정월기라고 새겨져 축조 시기를 백제 사비기로 비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군산 사랑 상품권과 할인 혜택이 비슷하지만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산성은 1990년부터 세 차례에 이뤄진 발굴 조사에서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유적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진행된 4차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면을 가공해 문자나 그림을 남긴 나무 조각인 목간에 백제 사비기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미륵산성, 해발 430m, 미륵산 정산부 인근에 만들어진 산성으로 둘레는 1822m 정도입니다. 1990년부터 25년에 걸쳐 세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동문지와 남문지, 집수시설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산성 축조 시기를 정확히 규명해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4차 발굴 조사에서 새로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직경 6.7m, 잔전 높이 1m의 원형 석축 조수조, 내부에서 삼족 토기와 병형 토기 등 백제시대 토기가 발굴됐습니다. 가약의 신발형 토기와 고구려의 안문 토기 등도 같이 출토됐습니다. 더욱이 다른 산성에서 발굴된 저수조는 식수용으로 물이 흐르는 곳에 설치된 반면 미륵산성 저수조는 물이 전혀 없는 미륵산 장군봉 바로 밑에 설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저수조를 중심으로 성토에서 토루를 만드는 점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볼 때 좀 더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백제가 익산에 도성을 설치해서 운영할 당시에 아마도 국가 제2시설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산성 축조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목간인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면을 가공해 문자나 그림을 남긴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표면에 병신년 정월기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르면 서기 576년이 해당돼 미륵산성 축조 시기를 기존의 통일신라가 아닌 백제 사비기인 6세기 중후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근거로 평가됩니다.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병신령명의 그 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576년이나 636년의 연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즉 백제가 정확하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륵산성 축조 시기를 통일신라에서 백제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유적과 유물의 발굴. 연구원은 추가 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올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2준설토 투기장은 5,476억 원을 들여 칠부두 인근 남방파제 해상 5.33km에 조성됩니다. 올해 국가예산 848억 원을 확보했으며 기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투기장은 오는 2029년 완공할 예정으로 3,862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현실화를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대선 공약 대응보고회를 갖고 전북 7대 광역 공약과 주요 시군 공약들의 국정 과제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공약 중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등은 타 시도와 유사의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정부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지방하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지방하천의 기본계획과 시설 정보 등을 담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970여 킬로미터의 하천 드론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원 검색만으로 하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서고 있지만 도내에서 도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원내대표 물망에 올랐지만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이 출마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도내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서는 의원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선으로 도내에서 3선 이상 의원만 5명이 배출됐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전국을 주도하거나 이슈를 선점하는 의원이 없었고 정치력과 존재감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직무수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해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무수행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52%, 불만족 32% 등 부정적 평가가 84%였습니다. 또 민주성, 청렴도 등 나머지 항목에서도 부정적 답변이 80%를 넘었습니다. 익산시 시립도서관들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계약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간 영등과 모현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0건의 부적정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20명에게 시정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계약 심사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등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가 인상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요구한 대로 한다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40만 3,500원이 됩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1030원입니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자격유지 검사 기준을 10월부터 강화합니다. 기존 검사 항목 7개 중 2개 항목에서 최하인 5등급을 맞아야 부적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4등급을 맞아도 최대 30일간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군산사랑 상품권과 할인 혜택이 비슷하지만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온누리 상품권 사용자가 적다 보니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예시민문화회관 길 건너편에 나온 상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온누리 상품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월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맹점이 적다 보니 군산사랑 상품권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수나 이런 쪽에는 아무리 저기가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해. 군산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천여 곳.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12,000여 곳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는 고정관념과 가맹점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군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5곳에 불과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처럼 1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가맹점이 적다 보니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 활성화를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다 군산시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뭐 가전제품 산다든가 뭐를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하다못해 음식점에서도 그걸 안 받아. 때문에 군산시회가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내의 점포 25곳을 15곳으로 완화해 가맹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하는데 그동안은 2,000평방미터에서 20개 내지는 30개인데 저희 군산시는 군산시에 맞게 15개로 축소해서 상점가가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군산시의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사용처가 안정된 온누리 상품권, 개정안이 시행되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쇼폼 제작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참여업소를 모집한 결과 25곳이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촬영과 영상 제작을 진행하며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 SNS 계정과 배달의 명수 홍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청 동호회인 라이토 필름이 기획과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합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가 15개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창업센터는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들 창업센터 12곳과 군산대 창업지원단 3곳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몰에서 팝업 부스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들 업체는 군산의 특산물인 수산물과 수제 맥주, 블렌딩차, 재활용 의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는 팝업 부스 운영으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감사 담당관을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감사 행정을 총괄할 감사 담당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채용의 공정성과 적격자 선발을 위해 재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재공고에서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시는 기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등을 벌여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기업유치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2년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업유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대표 기업의 사업 초래로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전북도에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도의원은 오늘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이었던 명신의 전기차 사업 중단 사태를 거론하며 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132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도 차원의 환수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명신의 사업 전환에 따라 241억 원 가운데 109억 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국비 R&D 자금은 성과물 활용 여부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업광장에 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 내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정원은 49명입니다. 한편 영유아 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육군 부사관 학교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육군 부사관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부사관 학교의 항록도서관과 체육관, 국립전사박물관 등이 다음 달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개방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에 앞서 익산시와 육군 부사관 학교는 입교식을 실내 체육관에서 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원 뉴스입니다.
경사로에 주차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숨졌습니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49분쯤 무주군 모풍면의 한 공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5톤 화물차가 30여 미터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아래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고장난 화물차를 수리하러 온 출장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사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고인목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에 대해 수질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군산 선유도와 고창 90호, 부안 격포 등 도내 해수욕장 8곳의 수질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수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입니다. 한편 다음 달 4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1036 하계올림픽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하계올림픽 개최 시기가 2036년인 만큼 14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넓혔으며 올림픽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 질문 10여 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략과 홍보 전략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베트남 다낭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호 태풍 우딥이 시속 38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도내를 포함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우딥은 16일쯤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하는 빛나는 도서관 공모에 군산 농악의 이완재 씨, 익산 가양주의 이현호 씨가 선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으며 지역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삶은 구술체록과 사진기록, 주변 인물들의 보조 인터뷰 등으로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책자로 오는 10월 편찬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원광대 등 해외 교육봉사 운영대학 1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12월 29일부터 4주간 태국 라용에 있는 분낙초등학교에 재학생들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개발원조 국가의 교육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산 휴게소 명칭이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명칭은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의 명칭 변경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익산 시민들은 4년 전부터 백제왕도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자 여산 휴게소 명칭을 바꿔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제막식을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착한 가격 업소 13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해 상반기 13곳을 신규 지정했고 신규 지정 1년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해 42곳을 재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산 착한 가격 업소는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5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 봉투와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합니다. 익산역 앞에 있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곳을 이용한 시민은 상반기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조리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주방시설을 갖췄고 무료 또는 실비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하반기에도 대관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시상식을 통해 익산시를 공공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과 함께 사업비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은 11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기획전시 산중마루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전북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30점을 통해 전북의 다양한 산을 예술로 풀어낸 기획전입니다.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신풍동 전문문구가 착한 가게로 가입했습니다. 정문문구는 신풍동 34호점 착한 가게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신풍동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문문구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8도, 익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4도에서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30도를 보이고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도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